여러분 안녕.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계속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했거든요. 워드도 치고 아우 막 자료도 또 막 찾아야 되고 막 물론 다 찾아 놨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눈알이 빠지려고 해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유튜브에 저희 강아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개들에 대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희 집에 왔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저희 집에는 만세, 시월이, 해, 별 이렇게 있어요. 자, 만세와 시월이는 한 5년 전쯤에 저희 집에 5년도 더 됐나? 한 5년, 6년쯤 전에 잔디가 이제 파랗게 자리를 잡아서 너무 예뻤어요, 마당이.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 딸이랑 와서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생존해 계실 때인데 원주 집에 전화해서 엄마 강아지를 내가 엄마 심심할 테니까 강아지를 구해서 갖다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강아지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딸아이하고 예산 시장에 갔어요. 예산 시장에 갔더니 이따만한 바구니에 한 거의 50마리 정도 바글바글바글 그냥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총명하고 까맣고 똑똑하게 생긴 아이를 탁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잠깐만 데리고 있으라고 딱 보니까 정말 연약한 깨갱깨갱하는 정말 작은,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강아지가 있어서 얘를 데려가야 될지 쟤를 데려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약한 아이를 데려다가 돌봐야 될 것 같아서 얘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까만 애가 어머 세상에 우리 딸아이 품에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한 마리는 외로우니까 두 마리가 좋지 않을까? 친구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이제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걔가 만세랑 시월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잔디에서 너무 잘 뛰어놀았어요. 이러면 막 따라오고, 그리고 신나게 이제 박스로 집도 남편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놀아서 이제 이틀 이제 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데리고 가서 엄마 집에 데려다 주려고 엄마 강아지 여기 데리고 갈게 그랬더니 엄마가 예, 아무리 내 생각해도 나도 나이도 많이 먹고 강아지를 내가 키우기에는 좀 그렇다. 니네 동생한테 내 몸 위탁하는 것도 좀 미안한데 강아지까지 내가 돌보게 하는 거는 좀 미안한 것 같으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주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동네에 강아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예산시장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정말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어차피 엄마가 파양을 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책임을 지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공모를 했어요. 제 가족들한테. 이 아이들 이름을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니?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큰손녀가 하는 말이 만세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만세? 우리가 다 만세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 청양 내려올 때 기억 안 나냐고. 끝말잇기 할 때 이제 이게 뭐 인간 했을 때 내가 딱 보고 간만세, 그래서 간만세가 어딨냐 했더니 저기 있다고. 고속도로에서 밖에 표지판에 간만세 이렇게 문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는 이름이 이제 간만세.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간자 빼고 만세라고 하자. 간은 성씨로 간만세. 그래서 간만세. 그리고 10월은 어떻게 할까? 아니 그 작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10월 10일 날 저희 집에 왔어요. 9월 2일 날, 9월 7일 날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러면 10월 10일이니까 그럼 얘는 기억하기 위해서 10월이라고 짓자. 그래서 우리 10월이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만세랑 10월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진짜 열심히 돌봤어요. 정말 진짜 사랑스럽게 잘 컸는데 막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물어뜯어 갖고 전선도 물어뜯어 놓고 막 이것도 물어뜯어 놓고 아 크는 그러니까 과정이겠구나 그러면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10월이가 또 만세랑 둘이 아주 잘 자라는데 만세는 중성화 수술을 6개월 때 해줬는데 우리 10월이는 병원을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이는 결국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머 세상에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거든요. 어머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 반경을 조금씩 늘리더니 내가 회의하러 간 틈에 저 위에 집에 허술하게 이제 닭장을 허술하게 이렇게 덮어놓은 닭장이 있었어요. 비닐로 막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닭을 다 물은 거예요. 물어서 다 이제 사망을 시켰는데 너무 웃기는 게 그 닭이 한 열 몇 마리를 이렇게 15마리 정도 이렇게 사망이 됐는데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열 몇 마리 하더니 나중에 점점 20 몇 마리, 그래 38마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만 살아있는 것까지 다 발견해도 20마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38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방생이 되는지 찾아도 없고 할 수 없이 38마리 10,000원씩 해서 주먹 많은 거 38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한번 닭을 탁 물으니까 재미가 들렸는지 문만 열리면 막 동네에 이제 문도 그때는 없었죠. 동네에 막 이제 막 도망가가지고 동네 닭을 이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다음날 어제 보여준 애 또 갖다 주면서 또 돈을 또 뭐 10마리 값 내라고 10,000원씩 막 10만원 10만원 막 그렇게 막 뜯어가고 또 어떤 집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120만 원을 물어줬어요. 정말 얘네들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가 책임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키웠고 우리 남편은 그 개새끼들 가지고 왜 그러냐고 사람도 아닌데 갖다 팔아먹든지 누굴 주든지 해야지. 근데 동네에서 누구를 준다라는 거는 걔를 잡아먹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정말로 지킬 때 이제 그럴 때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참다 내가 얘네들을 버릴 것 같았으면 우리 집 장애인 아들도 진지게 갖다 버렸을 거고 시어머니도 10년씩 모시고 살지 않았다고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가시라고 하지 그런 정서인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당신만큼은 특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개를 끼고 사는 걸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10월이가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우리 저 위에 집에 있는 이제 방울이랑 사랑을 해서 아기를 3마리 낳았어요. 해, 달, 별 얼마나 예뻐요. 남자아이들만. 그런데 이제 우리 손녀가 한 마리씩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는 우리 큰 손녀가 다리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내가 쭉 보니까 다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가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다리를 맡게 됐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글쎄 제가 이제 3마리를 5마리를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게 됐는데 우리 다리는 내가 옆에 놔둬도 차를 피할 줄 알았어요. 내 옆에. 그래서 이게 해하고 별만 이렇게 품에 안고 만세 시어리는 허리춤에다 묶고 다리야 여기 옆에 있어 했는데 그 순간 우리 동네 언니가 차를 몰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내가 걔가 있으면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그 언니가 막 쌩 가는데 그 쌩 가는 사이에 우리 다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덜컹 하면은 이 언니가 서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 2번을 그 어린아이를 갈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상으로는 아무 표가 안 나는데 내장이 다 파열된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막 엉엉 우니까 그 앞집에 있는 언니가 막 쫓아와서 남편이 죽었냐고 막 그러길래 우리 다리가 죽었다 그랬더니 개새끼 죽은 걸로 그렇게 울면 동네 사람들이 흉본다고. 그래서 언니는 필요 없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서 막 그냥 한 30분을 죽어가는 애를 그냥 앞에서 안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막 그냥 계속 울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차가워진 다음에 묻어줘야 되잖아요. 또 강의가 있어서 제가 집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깜깜할 때 한 4시쯤, 4시 반쯤 사고가 났는데, 좀 어둑어둑해서 이제 동네 청년 2사람을 오라고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밭에다가 이제 땅을 판 다음에 나를 바라보게 이렇게 뉘어주고 이렇게 가지런히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묻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묘지를 만들어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꽃도 심어 놓고 돌로 이렇게 이제 무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갈 때도 타라, 우리 지금 산책 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는 해, 달, 별, 진짜 몇 개월 살다 가진 않았지만 그 작은 아이가 지금도 눈에 어른어른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세하고 효리하고 해하고 별하고 이제 4마리를 저희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만세랑 시월이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10월 달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거의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간식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훈련도 하고 앉아 일어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지금도 조금 아까 간식을 주고 왔는데 얘가 이제 아침에 밥 주고 이제 저녁에 밥 주고 중간에 뜨니까 간식을 2번 정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간식을 하나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 있던 그 개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개껌 1개밖에 간식을 못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간식을 진짜 제가 아까도 개껌을 뭐 이렇게 3개씩 줬고 4개씩 줬고 그러면 4개씩이면 4마리잖아요. 4, 4, 16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글동글한 고기 이제 이렇게 싼 그거 간식을 또 이제 한 5개씩은 줬는 것 같아요. 배고플까봐. 그러니까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더 많이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식값도 되게 많이 들어요. 한번 마트 가면은 사료 사고 간식 사고 막 이러면 10몇만 원 막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맨날 나는 개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남편 보는 데서 개 간식은 조금만 사고 남편 먹을 걸 많이 사고 이렇게 좀 습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 간식은 이제 뭐 거의 하나 사면은 25,000원 막 그런데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간식도 주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사료만 주면 잘 안 먹어요. 토핑을 줘야지. 그러면 계란도 후라이에서 지금 이렇게 섞어서 주고 고기가 있으면 제가 이제 이거 현찮아서 애들만 이렇게 잘자게 썰어서 주고 외부에 나가면 막 그냥 고기를 빨갛든 하얗든 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다 싹쓸이 얻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또 깨끗이 씻어서 물에다 한번 끓여서 짠내를 뺀 다음에 거기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싫은 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잘 먹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버릇을 잘못 들여놓기는 것 같은데, 그래 주인 닮아서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개들을 가족으로 이제 여기고, 낮에는 밖에서 자유롭게 놀고, 이제 밤에는 한 6시만 되면 추우니까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실에서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 만세는 이제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한 10시쯤 들어와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고 싶으면 또 이렇게 툭툭 긁어요.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 열어주면 밖에 나가서 시도하고 오고. 근데 제가 비가 오거나 이래서 화장실을 그러니까 밖에 산책을 안 나갔더니
시월이는 3일까지도 대변을 안 넣고 참는 것 같아요. 밖에 가서 안 넣고. 근데 저 조그만 것들이 그냥 잔디에다 오줌을 하도 싸 그래가지고 그 비싼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지금은 황폐해졌어요. 마당이 진짜 파랗고 또 겨울엔 노랗고 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그런 잔디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진짜 신기하대요. 강아지가 소변을 넣으면 잔디가 죽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물을 막 뿌리거든요. 오줌 넣으면은 매일매일 물 뿌리고 물 청소하고 털도 엄청 날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겨울엔 물 언다고 남편이 전부 다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잔디가 죽고 있구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좀 돌을 깔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반만 돌 깔고 반은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하고 사는 동안까지는 잔디가 개오줌으로 견디지를 못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뒷마당에는 세면을 깔았기 때문에 애들을 뒷마당으로 보내고 뒷마당 철문을 하고 그리고 앞마당을 그냥 잔디를 심어서 오픈을 옛날처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또 뒷마당 가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앞마당에서 그래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또 막 누가 지나가면 짖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만세는 저한테 뒤지고 혼났잖아요. 혼나서 그런지 이게 그냥 오라고 잘 안 오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애들은 내가 혹시라도 만세를 한대서 때리면 막 그렇다고 막 맨날 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위험한 일에 처해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혼을 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해는 내 눈치만 살살 보고 혹시 자기 혼날까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아마 만세를 혼내는 걸 시월이가 봐서 아마 간식 받으러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하다가 밖에 나가서 잠깐 애들하고 간식도 먹고 또 잠깐 또 식사 후에 한 30분씩 또 산책도 하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징그럽기도 하고 아우 저것들 어떡하나. 근데 장애인하고 평생 산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시어머니 10년씩 모시고 사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서 힐링하고 좀 아픈 몸을 돌볼까 이랬는데 강아지들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이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내 친구는 뭐 여름에 어떻게 해결해 보시지 막 이런 말도 써놓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유튜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소를 애지중지 키웠다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다른 집으로 보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만세를 내가 저렇게 다른 집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슬플까. 근데 슬픔은 잠깐, 울음도 잠깐, 나중엔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편이 자꾸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자연사가 있거나 돌연사가 있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는 인정을 하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방학만큼은 겨울에 딸아이한테 10월이를 보내고 만세는 남편한테 보내고 애 2명만 데리고 지내볼까 했는데 아직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 상황 봐서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애들 털 빠진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좀 털이 없어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털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별이는 지금도 막 한 주먹씩 막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방에서 한번 막 이렇게 털어봐요. 정말 막 먼지가 엄청 나를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내가 그래도 나가면 반겨주고 꼬리도 흔들고 눈을 너무 많이 맞춰 가지고 제가 부담스럽긴 해요. 어디 가자고 산책하자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살랑 그래서 맘 약해 가지고 "그래 가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오늘 끌어주면 안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추워서 안 가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안녕.